안녕하세요. 수학분야 채널입니다. 수학분야 채널에서는 아빠와 딸이 함께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을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제에서는 바다내림이 있는 두 자릿수 빼기 한 자릿수 문제들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뺄셈 문제를 풀어보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덧셈 문제들을 해결해 보았는데요. 오늘부터 뺄셈 문제를 해결해 볼 거예요. 첫 시간으로 받아내림이 있는 두 자릿수 빼기 한 자릿수 문제들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문제를 풀어볼 테니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오늘 첫 번째 문제 만나볼까요? 네. 33 빼기 5를 한번 풀어볼 거고요. 여기에서는 굉장히 쉬워요. 자, 5에서 30을 일단 만들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0 만들기죠. 그래서 20 만들기를 해줄 거예요. 30을 만들려면 여기에서 3을 보내줄 거고요. 30이 됐잖아요. 30인데 얘는 2가 남았어요. 2가 남았으면 30에서 2를 빼면 뭐다? 2는 28이다. 그래서 1번 문제의 답은 28입니다. 벌써 1번 문제 푼 건가요? 네, 벌써. 오, 지금 딸이 푼 방법 같은 경우에는 네. 덧셈에서 딸이 10 만들기를 강조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뺄셈에서도 10 만들기를 강조하는 상황이네요. 네. 그리고 가르기도 이용이 된 것 같고요. 네, 맞아요. 여기 지금 33 빼기 5인데 네. 여기 있는 5를 3과 2로 이렇게 갈라보았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3으로 지금 가른 까닭은 여기 있는 33을 먼저 30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 3만큼을 먼저 빼줬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음, 여기 5를 3과 2로 나눴으니까 네, 이 3을 여기 33한테 줘서 얘는 30으로 만들어준 거죠. 33에서 3만큼을 먼저 뺐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1차적으로는 3을 빼고 나서 2차적으로 또 남아있는 2만큼을 또 빼줬다는 얘기네요. 네. 그랬더니 30에서 2만큼을 또 뺐더니 남는 값은 얼마요? 28이다. 이거는 5를 가르기 위해서 1차, 2차에 걸쳐가지고 뺄셈을 해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네요. 네. 앞에 있는 33을 30으로 우선 만들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수를 또 한 번 빼는 그런 방법이 되겠네요. 네. 맞아요. 이런 방법을 평소에 많이 쓰나요? 네, 맞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제의 답을 구했더니 이런 방법으로 하더라도 28 그리고 딸이 이용한 방법을 써서 28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 그럼 설명해 주실래요? 우리 첫 번째 덧셈 할 때 네. 앞으로 띄어세기 방법 썼었잖아요. 그럼 뒤로 세기도 한번 해볼까요? 그 뒤로 세기를 거꾸로 세기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거꾸로 세기. 네. 이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거꾸로 세기 방법도. 그럼 거꾸로 세기도 음.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예.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33, 30, 잠시만요. 네? 처음에는 33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죠? 네, 예, 33. 33, 32, 31, 30, 29, 28까지 와봤습니다. 그랬더니
5번을 거꾸로 세웠더니 값은 얼마였어요? 28이 되었죠. 아, 그러니까 처음에 33만큼이었다가 5번만큼 네. 뒤로, 그러니까 거꾸로 세웠더니 그 값도 얼마가 나오더라? 28이 나온다. 아, 28이라는 수가 나왔다라는 거네요. 네. 근데 덧셈 문제 풀 때 딸이 그 얘기 했던 게 기억나거든요. 앞으로 이어세기 방법도 있긴 있지만 네. 실제로는 앞으로 이어세기 방법을 많이는 쓰지는 않는다 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시험 보고 문제 풀 때는 실제로는 가르기 방법, 심 만들기 방법을 많이 쓴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이 경우에도 그러면은 거꾸로 세기 방법보다는 조금 전에 딸이 썼던 방법을 많이 쓰는 걸까요? 네. 그 까닭이 뭘까요, 그러면? 아, 이것도 예. 30을 만들어주고 나머지를 빼줘야지 예. 더 쉽기 때문에 예. 만들어봤습니다. 거꾸로 세기 방법보다는 이 방법으로 하는 것이 딸한테는 좀 편하다. 네. 저는 왜냐면 예. 이 심 만들기 방법이 정말 편해요. 아, 그래요? 네. 덧셈 할 때도 그렇고, 뺄셈 할 때도 그렇고. 네. 만약에 32 빼기 5다. 예.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2를 줍니다. 2를 준다는 게 아니고 2를 먼저 뺀다는 얘기겠죠? 2를 빼요. 그렇죠. 2를 뺍니다. 먼저 2를 뺀다. 30. 30을 만든다. 네. 그리고 나서 3 나왔죠? 예. 3 빼요. 남아있는 3을 또 뺀다. 네. 27. 그러고선 27을 답은 더한다. 27입니다. 이렇게. 아, 이 방법이 조금 더 편하게 느껴진다라는 거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2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거는 거꾸로 세기로 한번 해볼까요? 2번 문제요. 네. 뭐 2번 문제도 거꾸로 세기로도 해보고 다른 방법도 써도 되고요. 우선 거꾸로 세기로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네. 예. 41, 40, 49, 48, 47, 46, 45. 그러면 2번 문제의 답은 45. 아니, 잠시만요. 여기 5자가 뜰 때는 저도 5자가 잘 못 쓰거든요, 9자랑. 이렇게 써주셔야 합니다. 예. 저도 9자를 이렇게 띄고서 이렇게 쓰거든요. 예. 근데 저희 아빠는 여기로 시작해서 만나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예. 근데 저는 맨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잘 안 되네요. 지금 그래서 구한 값이 얼마예요? 2번은? 45. 45가 나왔어요. 네. 거꾸로 세기를 해서. 네. 근데 지금 아빠가 이렇게 보았을 때 한 번 더 생각했으면 하는 게 뭐냐면 네. 시작할 때 42였거든요. 네. 근데 7만큼을 뺐는데 네. 오히려 숫자는 더 늘어났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42에서 시작했는데 네. 7만큼을 뺐는데도 네. 값은 지금 45가 돼버렸어요. 맞지 않아요?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42에서 시작했는데 7만큼을 거꾸로 셌는데 값은 45가 됐다? 아, 더 늘어난 것 같은데? 어때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 잘못 센 건가요? 네. 더 늘어나 버렸네요. 아, 값은 얼마예요? 35였습니다. 35. 네. 그러면 이렇게 42에서 7만큼 거꾸로 세기를 할 때, 아, 앞에 있는 10의 자릿수도 주의 깊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거꾸로 세기 방법 말고, 딸이 좋아하는 심 만들기 방법으로도 한번 풀어볼까요? 네. 네네. 자, 그럼 일단은 여기서 이쪽에다가 좀 더 넓게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에이.
자, 여기서 2를 빼고요. 아, 42 중에서 1의 자리에 있는 이만큼을 먼저 뺀다. 네. 예. 그럼 얘는 40이 되죠. 네. 그럼 여기는 5가 남았어요. 어허. 40에서 5를 빼면 이거는 35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이 방법으로도 35가 되고, 그리고 아까 거꾸로 세기 방법으로 했을 때도 35가 된다. 다른 방법으로 했지만 35라는 값은 같게 나왔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딸이 지금 여기 푼 그 방법을 이쪽에다가 한 번만 더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42 빼기 7인데 여기서 지금 1의 자리가 2이기 때문에 네. 이 7이라는 거를 2와 5 이렇게 가르게 해봤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1차적으로는 42에서 이만큼을 빼서 네. 40을 만들고요. 네. 그 다음에 남아있는 5만큼을 40에서 또 한 번 뺐단 얘기죠. 네. 그래서 남는 값은 얼마냐? 35가 됐다. 이런 방법이네요. 네. 이런 방법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번과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3번 문제로 가볼까요? 네. 예. 이건 한번. 잠시만요. 3번 문제는 응. 약간 이렇게 올려서 이래야지 잘 보일 것 같아요. 예. 예, 3번 이건 문제. 한번 세로식으로 해볼까요? 아, 세로셈으로요? 3번 문제는? 네. 자, 5에서 9를 뺄 수 없죠. 예, 여기도 하나를 빌려와요. 예. 얘는 15가 됐어요. 잠시만요. 이 네. 부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 있는 25 빼기 9 가로셈을 세로셈으로 만들 때, 네. 앞에 있는 수 25는 위에다 이렇게 25 썼고요. 네. 그 다음에 빼기 표시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아래에다가 이렇게 했네요. 그죠? 네. 그리고 다음에 있는 숫자 9는 1의 자리에 이렇게 맞춰서 써주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세로셈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가로선 쓴 거는 아무래도 같습니다의 역할 같네요. 그렇죠? 네. 예. 얘 15가 됐잖아요. 예. 이 15에서 9를 빼면 음. 아빠한테 물어본 건가요? 네. 예? 네. 6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여기는 6이 됐고요. 예. 여기는 1을 빌려줘서 1이 됐어요. 예, 예. 근데 여기는 실제로 나타내는 수는 10에서 아무것도 없죠. 예, 예. 10에서 0을 빼면 예. 10인데 예. 여기서는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예. 1을 써줍니다. 예. 그래서 구한 값은 얼마일까요? 16이 되겠죠? 16이요. 여기에다가 예, 나온 값을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25 빼기 9는 16 이렇게 구했네요. 네. 지금 딸이 쓴 방법은 가로셈을 세로식으로. 맞아요. 세로셈으로 푼 방법인데 이쪽에다가 아빠가 한 번 네. 더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네. 25를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빼기 표시는 왼쪽 아래에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9 같은 경우에는 1의 자리에 이렇게 맞춰서 아래에다가 써주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등호 표시 같습니다. 이것은 세로셈에서는 이렇게 가로선으로 나타내 주었습니다. 네. 근데 딸이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1의 자리를 이렇게 보았더니요. 5에서 9를 빼줘야 되는데 네. 5에서 9를 빼줘야 되는데 네. 5가 더 적네요. 그쵸? 네. 더 적기 때문에 5에서 9만큼을 빼기가 어려워요.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떤 방법을 썼냐면 여기서 받아내림이라는 방법을 썼는데요. 네. 여기 있는 맞아요. 지금 10의 자리에 있는 숫자 2는 숫자 네. 2라고 쓰여 있긴 하지만 실제로 나타낸 수는 얼마죠? 20이다. 맞아요. 20이에요. 그래서 10개 묶음이 지금 네. 2개가 있는 상황인데 네. 이 10개 묶음 2개 중에서 하나만큼을 1의 자리로 보내서 뺄셈에 도움을 줘보자 라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2개 있던 묶음을 하나만큼 1의 자리로 보내주자. 그런데 1의 자리로 갔더니 이게 한 묶음을 딱 펼쳐놔 봤더니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의 자리에 갔을 때는 한 묶음이 한 묶음이 몇 개죠? 예. 10개가 되겠죠? 맞아요. 10개가 돼요. 그러니까 10의 자리에서 1만큼이었던 게 1의 자리로 가면은 묶음을 펼쳐놓아 보면은 10만큼이 된다고요? 네. 그러면 여기는 원래 5만큼 있었는데 여기 있는 10만큼까지 이만큼 더해서 15에서 9를 뺄 수 있게 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1의 자리가 얼마 나왔죠? 6. 6이 나왔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10만큼 두 묶음이 있었는데 한 묶음만큼 1의 자리에 보내줬으니까 받아내림했으니까 여기 남아있는 묶음은 몇 묶음이냐? 한 묶음이다. 한 묶음이 남아있네요. 근데 한 묶음이 남아있는데 10의 자리에는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한 묶음만큼이 그대로 내려와서 여기에 자리 잡으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값은 바로 16. 16만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딸이 구한 16, 아빠가 정리해본 16 값이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이. 세 번째 문제까지 풀었네요. 그렇죠? 네, 그럼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넘어가기 전에 조금만 올려주겠습니다. 예, 이렇게 올렸습니다. 아, 이렇게 올리면 5번까지 풀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죠? 네, 그럼 4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예, 예. 네. 딸기가 22개 있었는데 내가 8개를 먹었어요. 남은 딸기는 몇 개일까요? 먼저 식을 생각해 볼까요? 네. 예. 이거는 가로셈으로 한번 해볼게요. (22 빼기 8이라는 식을 세웠는데요. 네. 이 문장이 지금 뺄셈이랑 관련됐다고 생각하는 까닭이 뭘까요? 남은. 아, 남은 본래 있었던 수가 있었는데 거기서 남은 것은 몇 개일까요? 네. 이기 때문에 뺄셈이랑 관련된 것 같다. 네, 근데 이거는 조금 어려운 방법이긴 한데 네네. 잘 푸시는 분들은 이것도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이해를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예. 이것도 방법은 있어요. 지금 쓸 방법이요? 네. 예. 일단 2를 빼줘요. 2. 예. 그 다음에 20에서 8을 빼면 더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2가 되었고요. 예. 20 빼기 8은 12잖아요. 예. 근데 여기 2를 빼줬으니까 2는 여기 갇혀있는 게 아니라 친구가 되어야 돼요. 예. 친구가 되어서 대신 조건이 있어. 나랑 합치자 해서 14가 되었습니다. 14. 답은 14다. 14. 네, 맞습니다. 오, 이거는 위에서 했던 방법이랑 또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예즘에 아빠가 이해를 잘 했는지 한번 봐주세요. 네. 지금 딸이 했던 방법이 22 빼기 8인데 네.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숫자 22를 네. 20과 2로 이렇게 갈라서 생각을 해봤네요. 네. 다르게 해서. 네. 그런 다음에 뒤에 있는 이 20을 가지고 8을 뺐네요.
네. 20에서 8 빼는 거는 조금 더 쉽게 느껴지니까. 네. 그럼 20에서 8을 뺐더니 얼마가 됐느냐? 네. 12가 되더라. 그런데 앞에 얼마가 지금 또 있었냐면은 이만큼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응. 이거는 이렇게 더해주는 선택을 했네요. 네.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얼마가 되느냐? 14만큼이 된다. 네. 이거는 위에서 했던 방법하고 약간 또 다른데요. 네. 그러니까 딸이 이렇게 남아있는 딸기는 몇 개다? 14개다. 14개다. 라는 것을 지금 구했습니다. 딸기 좋아하나요? 네, 저 딸기 좋아해요. 딸기 좋아하죠? 예. 딸기 말고 또 뭐도 좋아해요? 아, 저 망고랑 예. 복숭아랑 예. 수박이랑 수박도 좋아하고요. 수박 시원해서. 좋아하죠. 그 다음에 저는 진짜 좋아하는 거 하나 있어요. 저 체리 좋아해요, 체리. 체리도 좋아하고. 네. 다음번에 체리로도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네. 네. 그럼 아빠는 뭐 좋아하세요? 아빠 수박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감도 좋아해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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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시도 좋아하고 곶감도 좋아하고 아이스 홍시도 맛있어요. 아이스 홍시도 좋아하고 다 먹고 싶네요. 네, 맞아요, 맛있어요. 5번 문제로 가볼까요? 네. 이것도 얘랑 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요? 5번 문제요? 네. 5번 문제 일단 읽어보고 나는 책을 76쪽 아빠는 책을 9쪽 읽었어요. 딸은 아빠보다 몇 쪽 더 읽었나요? 우선 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문장으로 쓸 뻔했네요. 네. 여기 지금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뭐야? 위에 4번 문제에서는 이 남은 이라는 말 때문에 뺄셈을 생각하게 됐다고 했어요. 근데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남은이라는 말이 없는데 여기도 네. 뺄셈식을 생각을 해봤네요. 더. 여기는 또 몇 쪽 더라는 말이 뺄셈으로 풀어보게 되었다라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을 비교할 때 그때는 뺄셈식을 이용하는 게 좀 더 쉽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한번 구해볼까요? 난 얘도 빼줘요. 예, 해두고 61이 됩니다. 예, 61에서 6을 더해주면 67이 되죠? 예. 그럼 여기는 67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딸은 아빠보다 몇 쪽 더 읽었나요? 7쪽을 더 읽었죠. 67쪽을 더 읽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딸이 푼 방법 같은 경우 이런 방법이었어요. 76 빼기 9인데 네. 여기 있는 76을 6과 70으로 가르기를 한 다음에 네. 70에서 9를 먼저 빼주고요. 네. 그러면 61이 되겠네요. 그죠? 네, 맞아요.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6만큼은 다시 더해주는 방법으로 67이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렇죠? 네. 아빠가 지금 여기 딸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늘 두 자릿수 빼기 한 자릿수를 해보았는데요.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방법도 있겠다 생각해서 아빠가 여기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방법은요. 76 빼기 9가 있을 때 네. 9가 있을 때요. 여기 잠깐만 이거 들어보세요. 네. 이 76을요. 60과 16으로 가르기 한 다음에 네. 여기 있는 16에서 9를 빼면은 얼마가 될까요? 16에서 예. 9. 7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죠. 여기 7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60과 더해서 67이라고 구하는 방법.
이런 어떤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받아내림이 있는 두 자릿수 빼기 한 자릿수의 문제들을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네. 가르기와 또 심 만들기를 이용한 방법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세로셈으로 바꿔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거꾸로 세기해서 구한 방법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빼서 구하는 방법도 있었고요. 그래요. 오늘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딸한테 아빠가 오늘 뺄셈 첫 시간이었는데 어땠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일단은 덧셈 할 때는 조금 방법이 세 가지,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다양한 5가지 방법을 다 봐가지고 정말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저는 원래 설명하는 걸 좋아해서 네, 좋고요. 이제 아빠의 소감. 아빠는 아까 2번 문제 같은 경우에 거꾸로 세기를 하다가 딸이 조금 틀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차근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바로 잡아가는 과정이 아빠는 다행스러웠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차근히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결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또 수고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빠도 저한테 하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수학 분야 채널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